성공의 8단계라는 게 우리 회장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업자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의 네트워크 역사상의 가장 네트워커가 이 방식대로만 하면 성공하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해서 성공의 8단계를 만들어 놓은 게 8단계라고 그래요. 성공의 8단계. 그래서 이 8단계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예를 들어서 뭐 5년 걸리고 7년 걸리고 10년 걸릴 걸 3년이면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빨리 지름길로 이렇게 찾아서 가면 된다라고 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다가 늘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잘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못 견뎌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건 뭐 본인의 의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옵니다. 아우 좀 힘들어졌네 뭐 이럴 때도 있고 막 그 잘 돼가지고 막 또 어깨가 들썩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가 지표가 되냐면 이 성공의 8단계가 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의 8단계 중에 뭐가 모자르지? 어느 부분을 소홀히 했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네. 그리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겠네 하는 부분이 성공의 8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없이는 사업을 못 해요. 아마 뭐 방판도 어떤 지침이 있고 보험회사도 지침이 있을 줄로 아는데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지침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저기 이제 저기 그 작은 글씨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성공의 8단계의 꿈과 목표, 결단, 명당 작성, 초청, 사업 설명, 후속 조치, 상담, 복제 뭐 모르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저렇게 8단계를 해놨는데 왜 첫 번째로 꿈과 목표를 했을까? 왜?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결단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단도 물론 마음의 어떤 결단이 더 중요하고 뭐 행동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부터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부분이라고 따지면 성공의 꿈과 목표는 성공의 8단계 중에 내 정신 자세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가 성패를 갸름할 수 있다. 그래서 꿈과 목표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거고 이거 이제 우리 회장님이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듣고 제 후배들도 다 들었겠지만 저게 참 마음을 이렇게 막 확 그냥 뭔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확 뭐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았던 그 문장이 바로 저 문장이에요.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수입에 맞춰서 지출하려고 하죠. 근데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출에 맞춰서 수입을 가져갈 꿈을 가져라 이거예요. 지출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가 한 지출을 한 1,000만 원 하고 싶다. 그럼 1,000만 원에 맞춰서 1,000만 원 벌면 되는 거고. 내가 한 달에 좀 넉넉하게 좀 럭셔리한 삶을 살겠다. 일단 2,000만 원, 3,000만 원 쓸 거야. 매달. 그럼 2,000만 원, 3,000만 원에 맞춰서 수입을 가져갈 꿈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룬 사람들이 지금 많은 성공자가 지금 애터미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300만 원, 500만 원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판매사 200만 원 벌기 위해서 난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50만 원만 벌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또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돈 벌려고 하면 이 사업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기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면 돼요. 그럼 200만 원 나옵니다. 왜? 근데 유체가 너무 힘들죠. 예? 맨날 나는 것도 아니고 몸 아프면 또 못 하잖아요. 근데 만들어 놓으면 저런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거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인생이 안 바뀌니까 그러면 적어도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벌 꿈을 세워놓고 이걸 허황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왜 허황되게 보지 말라고 하면 길거리 이렇게 나가보면 상당히 뭐 멋진 스포츠카 끌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엄청난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대단한 차들 끌고 다니는 애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예전에는 저 부모 잘 만나고 자식이 참 너무 호강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IT 사업이고 BT 사업이고요. 머리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 상황에 이르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예전처럼 개미처럼 벌어서 뭐 모처럼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하고 시간하고 바꾸는 어떤 시대는 지났어요. 평생 뭐 공무원 하면은 뭐 보너스도 나오고 뭐 안정된 수입이 나오니까 그게 제일 뭐 꿈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늙어가다 저 세상으로 가는데 별로 달라진 사람은 없습니다. 공무원 해가지고 뭐 크게 뭐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고 뭘 하나 잘 만나서 제대로 투자한다든지 제대로 내가 그거를
사업으로서 정착시켜 놓으면 그거 아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단 말이야. 애터미 사업도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꿈을 일단 꾸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덱스트 예거라고 제일 하단에 있는 분이 있는데 저기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네트워커예요. 저분이 어느 정도의 부를 갖고 있냐면 빌 게이츠도 부러워할 정도의 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 하나가 자기 집이에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한 얘기가 이렇게 유명하죠. 나는 특별한 꿈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평범한 사람인데 특별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특별한 꿈을 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평범하니까 살다 죽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 사람은 특별한 꿈을 꿨다 이거예요. 나도 보통 사람이다.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내가 당신들하고 틀린 거는 특별한 꿈을 꿨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넘겨주시고요. 이제 꿈과 목표라는 거를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벌자고 이사하는 게 아니고 최소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벌어야 인생이 바뀔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먼저 시간에 배웠던 장기 목표, 단기 목표에서 판매사까지 가는 거를 단기 목표로 한다면 사장단까지 가는 거를 임페리얼 마스터가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사장단까지 가는 거를 장기 목표로 잡고 이제 그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꿈과 목표가 세워졌으니 꿈과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사업 해볼게 결단을 했다고는 하지만요 결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단이라는 게 말하자면요 여러분들 확신이요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바람장만 이렇게 들이밀고 나 해볼까? 그러다가 또 뭐 잘 안 되면 말이지 뭐. 네? 이런 정도의 마음까지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이미 물 건너갔고 이미 다 중간에 다 포기했어요. 그 마음까지 갖고 이 사업을 뛰어들면 안 돼.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뛰어들려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사업을 봤는데 비전을 봤는데 이런 작은 노력을 통해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확실하게 내가 뭘 끊어버리냐. 결심도 아니고 결의도 아니고 제가 결단이라 그랬습니다. 끊을 단자거든요. 그 끊을 단자를 썼던 이유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했던 어떤 일을 하셨던 또는 어떤 그냥 그 여유 즐기는 어떤 그죠? 그런 쪽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더라면 이제 애터미를 만났으니까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는 기간 동안엔 모든 걸 이해해서 농축적으로 이루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낸다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단자를 쓴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성공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던 부분들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부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끊어버리자 이 얘기예요. 그게 바로 결단입니다. 그러면 이 결단은 뭐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냐면 시간 투자의 결단과 주변 정리의 결단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결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 투자의 결단이라는 건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요 시간을 너무 허투루게 쓰지 마세요. 지금도 집에 가시면 TV 보고 여러 뭐 다른 일 하고 허드렛 일 하고 허드렛 생각하고 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버리면 애터미에 쏟는 시간은 단 몇 시간이 되겠어요 하루에? 그거 몇 시간 쏟지도 않으면서 사업이 안 된다 뭐 어쨌다 처음부터 돈이 안 된다 별별 소리 다 하시는 분들 내가 많이 봤는데 좀 시간 투자를 좀 해보시면서 그런 소리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업을 주고 비전을 드려도 안 하실 분은 안 하십니다.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물은 줘도 보물인지 모른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뀔 거는 지금부터 바뀌셔야 될 거는 시간 투자만큼은 철저히 하시라. 돈이 뭐 수백 수천만 원 뭐 수억씩 드는 그런 사업 아니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은 투자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은. 그러려면 시스템 플러그인이 중요하다. 플러그 꼬일 때만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플러그 인수를 한 거예요. 플러그 꼬일 때만 전기 통하니까 플러그 빼버리면 그 다음부터 전기 안 통하잖아요. 당연히 애텀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플러그 인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기 꽂아놓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시 어떤 얘기하든 나는 애터미가 머릿속에 있어. 애터미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정말
뭐 회장님 말씀에 따라 미친 듯이 하고 미친 듯이 결과를 만들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주변 정리 결단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시간 투자 결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시간 투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 정리가 되겠죠. 그죠?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여러분 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또 애터미 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좀 애터미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그 부정적인 반응, 냉담한 반응 이런 걸 많이 겪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나도 성공 못했지만 아직 시작 별로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 더 성공 못했어. 성공한 사람이 차라리 막 이렇게 멱살 잡아 끌면서 야 절대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면 돈 날리냐 돌 날려. 어? 절대 하지 마. 이렇게 강하게 막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꼭 주변에 알리는 사람들이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뭐 이러는 것도 없어. 귀동냥으로 그냥 들어가지고 그거 다단계 나쁜 거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니 좋게 받아들일 리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막 그 반대를 하고 막 하지 말라 별의별 그 부정적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결단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걸 주변 정리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시는 특히 가족이 내 언니가 내 동생이 그런 분들이 야 그거 하면 너 이거 피가 망치네 뭐 어쩌고 별의별 이상한 얘기를 다 들을 때 여러분들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으신가 말이에요. 그걸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는 결단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돼 있지 않으면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제발 제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해보시고 여기에 멤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돌아와서 멤버가 늘어나서 그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제가 드린 교육을 받으시고 정신 자세가 똑바르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1년만에 여러분들 국장 못 가실 게 뭐 있어. 1,000만 원대 못 들어갈 게 뭐 있냐고. 마음을 그렇게 안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나 벌어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50만 원, 30만 원 벌리겠습니까?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제대로 된 꿈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단하냐를 물어보면 저는 행동적인 지침이 있어요.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들은 A코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8가지 실천사항이 있어요. 저건 매일 행동에 옮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걸 뭐 물론 못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저거를 8가지를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8가지를. 네? 저게 뭐냐? 이왕이면 뭐 교양 서적도 좋고 여러분들 자기 개발 서적도 좋고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고등 방향으로, 네? 고등 방향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빠지고 막 이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와서 이러한 삶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자기 개발을 해주는 책을 읽으시는 게 좋겠다. 동영상 보기도 하나로 들어가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터미 동영상 좀 많이 보시면서 어차피 여기 나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아유 세뇌교육 시키려고 저러네. 세뇌교육 당하세요. 뭐 어때? 돈 버는데 세뇌교육 당하면 어떻습니까? 남한테 피해 줬어요? 내가 세뇌교육 당했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 줬냐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나는 그런 게 있어서 돈만 벌 수 있다면 하겠네.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회장님이 예전에 처음 뵀을 때는 뭐 그 이상한 이단 집단의 그 교주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업자가 나오게끔 만들어줬고 지금은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을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금에서요. 맞아요. 이런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이 뭐냐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사업자는요 미팅에 참석하지 않는 순간에 이렇게 왔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한 2주 만에 와. 한 번 빠지고 그러다가 4주 만에 오고 2달 만에 오고 6개월 만에 오고 그러다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과정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쭉 사업을 해보니까 참 수백 사람 수천 사람 내가 만났을 텐데 과정을 보면 똑같아요. 그만둘 때는 절대 그만둔다 소리 안 합니다.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같이 모이는 사업자끼리 모이는 이 자리에 항상 본인이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파트너들이 생겨도 똑같이 이 자리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없는데 파트너들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이 사업은 파트너가 생겨야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파트너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내 파트너 있어야 돼요. 그 파트너 만들기 위해서 이 애토미 스쿨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팅 참석이 너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큰 세미나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작은 센터에 모이는 것까지도 미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어야죠. 그게 8가지 에코와 8가지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또 다시 나오는데 초기 3개월 배웠던 부분이지만 첫째 달에 배웠던 제품 애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뭐 중원부원 하지 않겠어요? 저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제품 하나부터 10가지, 20가지 써볼 수 있는 거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유 되시는 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STP는 쇼더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제품 소개도 다 해당이 됩니다. 쇼더 플랜에. 말 그대로 그 우리 플랜을 좀 보여줘라 하는 쇼더 플랜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상시하고 계셔야 돼. 항상 나는 애토미에 젖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제품 소개, 누구를 만나든 사업적으로 이분은 어떻게 내가 저기를 할까, 이쪽으로 저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늘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매일같이 할 일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비자 전달 있잖아요. 제품을 유통사업을 하는 사람이 제품을 소개를 안 하려고 해. 그러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누구 가머니서를 속이려고요? 여기 속여서 돈 뜯어낼 생각 하십니까? 없잖아요. 누군가 정당하게 이 제품 써봐. 아니면 말고 어떻게 좋은데 네가 쓰고 있는 어떤 제품과 비교해서 이렇게 좋고 이렇게 가격이 이 정도고 이걸 설명해줘서 받아들인 사람. 그래도 안 쓰겠다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많은데 뭘 그런 사람한테 집중해. 버릴 건 버리고 빡빡 탁탁탁 쳐버리고 얘를 쓰겠다. 또는 사업적으로 좀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 빨리빨리 모아놓는 작업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 상담. 저게 상당히 중요한 맥인데요. 사람이 많이 컸던, 많이 크지 못했던 상담은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급에 가서요. 그래, 나 국장 정도 됐으니까 그 국장 정도는 뭐 상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본부장은 못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본부장하고 상담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올라간 직급 하에서만 이 애토미 사업 세계를 알아. 깊이를 몰라.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늘 상담하시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상담분들 왜 그거를 쪽팔리다느냐 아니면 뭐라 그럴까? 나도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어깨 들고 막 이러면 자기 위치가 달라집니까? 늘 겸손하시면서 내가 배울 건 더 배우고 또 그분하고 상의하면서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폰서 상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뢰 쌓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뢰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분들 이제 여기 이제 어떤 명단 제가 작성하라 그랬는데 명단 속에 있는 분들하고의 신뢰 쌓기도 저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8가지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지켜나가시다 보면 저게 체질화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술술술술 사업이 진행되는 어떤 상황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렇게 하는데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될 수가 있어요? 맨날 쇼도 풀어나죠. 제품 애용해서 어떤 제품이 어떤지 다 알고 있죠. 미팅 참석해서 내 정신 계속 유지시키죠.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저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도적인 삶. 과거와 현재에 대한 모든 책임 내가 진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애토미 일단 시작을 하면요. 내가 애토미 시작한 거예요. 남이 스폰서가 하라던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업이에요. 스폰서가 하라 그래서 사업하면 하지 마세요. 못 하라가요. 내가 여기에 결단이 안 섰고 내가 이거를 내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못 하러 스폰서가 밀어버린다고 사업을 합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주도적인 사람은 중요하다. 긍정적인 사고, 대가를 치르겠다는 각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만 이 대가를 치르는 부분이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 사업을 빼놓고 뭐 어떤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대가라는 게 필요하고 그 대가 속에는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작게 들어가고 애토미 사업은 금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품 쓰는 것도 금전적인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게 가장 작게 들어가면서 성공은 크게 하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지. 그냥 여기 회장님 말씀에 일부분만 들어가지고 돈 하나도 없이 시작해요? 그 한 가지만 믿고서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쓰는데? 하다못해 자기가 필요한 집에 쓰는 생필품도 안 쓰는데 사업이 되겠냐 말이야.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가를 치르겠다는 각오가 중요하죠. 다음 넘겨주세요. 3번째. 성공의 8단계 중에서 2단계가 넘어왔습니다. 명단 작성.
다시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는 사람 모두 다 쓰셔야 돼. 자꾸 머릿속에 있다, 전화번호부 속에 있다 이러지들 마시란 말이야. 그건 본인만 알고 있는 명단이지 스폰서하고 상담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드러내세요. 드러내고 오픈하시라니까. 오픈해서 상담하고 여기서 추릴 사람 추리고 소비자를 할 사람 그다음에 사업자를 할 사람 다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 언제든지 시간 내가지고 스폰서하고 나 상담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사람 안 할 사람 쓸 사람 안 할 사람 구분짓지 말고 또 소비자 사업자 구분하지 말고 최대로 많이 아시는 분들 인맥을 작성해 놓으세요. 전화번호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전화번호가 뭐 다른 사람 통해서 그 뭐 들어온다든지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다 쓰세요. 여러분들 그 뭐 자제분들이 결혼식 할 때 축하객이 한 250명 평균적으로 온다 그래요.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명단의 크기가 열정의 크기다. 사실은 이제 멤버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정말 운도 좋고 나는 그냥 내 산하에 들어온 뭐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 두 사람이 구축이 되면요, 양쪽에 두 사람이 구축이 되면 그 두 사람들이 똑같 그 전 직급을 가면 난 그 위에 직급을 가고 그 사람이 또 위에 직급을 가면 그 위에 직급을 그 위에 직급을 가는 구조로 딱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려면 최소한 양쪽에 둘둘해서 4명이 필요하다. 그 4명이 나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서 또 골라내기 작업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나하고 얘는 뭐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 끝까지 할 사람이다. 나보다 더 열정이 더 크고 더 크게 될 사람이다. 자기 파트너가 더 커지면 좋은 일인 거예요. 좋은 일인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파트너 더 크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와서 양쪽에 포진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명단 작성이 있어야 되고 명단에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 크기하고 꼭 비례합니다. 새로운 사람 추가 작업은요. 어떤 분들이 또 한 뭐 6개월 1년 하면 아우 이제 명단 떨어졌어요. 갈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 다 쓰고 썼어요.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저 추가 작업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 만날 사람이 또 있어. 그죠? 아마 세탁소를 다른 사람대로 바꾼다든지 과일 가게를 다른 데로 바꾼다든지 미용실을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미용실도 예? 자기가 가던 단골 미용실 안 갑니다. 새로 뚫어서 다른 미용실 가요. 그럼 마루타가 돼. 그 어떻게 머리 특히 여자 남자야 그냥 머리 깎아버리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뭐 파마하고 하려면 자기 머리 잘못해놓으면 막 열불 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단골을 갔는데 그거 희생하더라도 이 미용실 새로 뚫은 이 미용실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딴 데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멤버를 우리가 추가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추가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내가 새로운 사람 항상 만나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이 일치가 없는데 뭘 사업을 해. 여기서 그냥 생각만 하면서 24시간 보낼 거야? 내 산하에 멤버 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걸 편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할까를 생각하셔야지 너무 고생스럽게 해도 안 돼. 짜증나잖아 너무 고생스럽게 하면. 저 뭐 지하철 앞에서 애터미 사업 좀 합시다 그러고 꼬실 거예요? 별의별 쪽을 다 팔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업을. 자, 명단이 변해야 사업이 진척된다. 넘어갑니다. 네 번째, 명단 작성까지 했으면 이제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명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이제 초청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렇게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써놨는데 일단 저번에 여기서 얘기하셨던 SNS 활용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왜 안 돼요? 전화 어쨌든 전화로 걸어서 핸드폰 해서 만나는 약속도 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어떻게 지냈니 뭐 5년 10년 연결 안 되던 사람 연락하면 뜬금없이 연락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커피나 한잔 하세요 얼굴 좀 보고 싶다 뭐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밟으셔야 돼요. 갑자기 내 파트너로 들을 리는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업자 초대 방법이에요. 뭐 소비자 초대 방법 아닙니다. 소비자 저런 방법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제품만 설명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직접 사업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저게 호일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뭐 간접적인 법칙이라고도 해요. 직접 사업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시간에 그 왜 입막음 그 내비형 사람들 입막음 시키라는 얘기 제가 했었죠. 그
그게 저 얘기예요. 자기가 조금 들은 잠깐 30분 1시간 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딴 사람한테 뭐 애터미 해봐라 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맞대더라 뭐 이 얘기 해봐야 통하겠습니까? 다단계 빠지잖아요. 또 다단계 빠졌다고 또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다 배척합니다. 그렇게 한 번 망가진 시장은 다시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다시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니까. 한번 꺾어지면 또 이거 뭐 전화번호를 막아버리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럴 때 무슨 법칙? 호일러의 법칙, 간접적인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 그 어떤 그 아까 SNS 얘기했는데 그걸로 이제 어떤 뭐 자료라든지 또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유튜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 또 여러분들 직접 안 하고 이런 자리에 모시고 오셔서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이고 정보잖아. 정보 뭐 그냥 돌아다니는데 한번 네가 괜찮아 한번 받으려봐. 아니면 말고. 그래서 모시고 왔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면 돼. 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분한테 맞춤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부터 먼저 우리 파트너하고 또 그 전에 얘기 다 하고 이러이러한 뭐 이렇게 뭐 길게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뭐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하고 딱 입을 맞춘 다음에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걸 2대1 미팅이라고 제가 먼저 시간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지. 훌륭 법칙입니다. 세 번째, 만나기 위해서 폼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제 폼이라는 게 이제 이제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FORM이에요. 그래서 Family, Occupation, Recreation, 그다음에 Money 뭐 이렇게 네 가지인데 저런 부분을 통해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고 만나서 저런 얘기 위주로 하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저 머니가 있죠. 머니.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돈은 있는지, 또 탄탄한 직장 생활을 하는지, 탄탄한 수입원이 있는지, 겨우 국민연금 통해서 연세 드신 분이라면 국민연금 통해서 200만 원 가져가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인지 뭐 등등 어떤 상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가족을 물어보고 직업을 물어보도 예전에 무슨 일 했었는데 어떤데 지금도 그 일 하냐 등등서부터 시작해서 여행사에 다녔냐 여행사에는 지금 그만뒀냐 아직도 하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골프를 쳤다든지 뭐 수영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크레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통해서 두루두루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가 그쪽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야지 내 얘기를 맡으면서 딜이 해야 되면 도망가 버리죠. 상대방 얘기를 더 많이 들어야 돼. 아시겠어요? 네. 상대방 얘기를 더 많이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어떤 취미 얘기인데 여기에 관심이 있네? 골로 뚫고 들어가야죠. 그 나중에 거기 뭐로 연결이 돼요? 이 사람이 골프 치려고 해도 지금 옛날보다 형편이 어려워졌어. 그러면 애통이 좀만 해봐. 한 몇 개월 해서 한 200만 원 벌면 너 거기서 필드 나가는 비용은 되겠다. 맞아. 이렇게 유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 모든 것이 알아보는 거는요.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보면서 돈을 연결시키면서 돈은 이거로 애통에서 해봐라. 여기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이 얘기로 끌어낼 수 있잖아.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초대해야지 전혀 이쪽에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을 초대했다가는 낭빼봅니다. 절대 그런 사람을 초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러한데 너 쓸 것만 써도 여기 포인트 들어와. 단순 캐시백 턴 캐시백 제도가 있는데 마트에서 하는 거 통합 캐시백 말고 애트미에서 그거 한 5배 정도 이상 되는 포인트를 줘. 똑같은 제품 쓰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홀깃해서 그 뭔데? 이런 관심을 표할 때 모시고 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성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내가 백날 얘기해보세요. 회장님이 얘기한다고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간단 말이야. 얘기가.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자, 또 기시기 한번 볼까요? 예. 제가 또 항상 제 목소리가 졸린 목소리라 이제 이렇게 또 저 껌도 있어. 껌 줄까? 저 껌 진짜. 지금 이제 졸릴 시간대예요, 그죠? 커피 한 잔 드려요? 아니 아직 남았어요. 껌 씹어. 이 개구차 아주 괜찮은데. 그쵸? 그쵸. 커피? 자, 1시간 반 중에 30분 지났네. 3분의 1 지났네. 아니 또 많습니다, 이 내용이. 자, 오늘 끝내야 되니까 빨리 서둘러야 돼요. 못 끝내요. 그냥 다음 주 또 오면 되지.
아니 요 이제 애터미 요것만? 스쿨은 끝냅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초대자의 저기도 있었나요? 정보 전달과 제품 전달의 의미인데 여기에 일단 여기에 모시고 오잖아요 사람을. 그러면 이제 우리 애터미에 대한 정보 전달 의미도 되지만 제품 전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진열돼 있는 또 앞으로 진열될 제품 쭉 있잖아요. 치약서부터 뭐 선크림이고 뭐고 뭐 이런 제품 있잖아. 네. 응? 하다못해 라면도 진열해 놓을 수 있어요. 라면도. 근데 감자라면이 어떻게 좋은지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어떤 전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컨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하는 거를 뭐 자기가 써보고 손등에 발라보고 먹어봐야 맛을 알고 응? 그 제품의 질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대라는 거는 정보 전달의 의미도 있지만 제품 전달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품 하나라도 여기서 줘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공짜로 주지 마시고 절대. 예? 한 몇천 원이라도 돈을 받으세요. 예? 그 제품의 가치를 알게. 공짜로 주면 절대 안 돼. 예? 여기 모시고 온다 그래서 뭐 다 공짜로 주고 그럼 그 사람 사업할 것 같아요? 나 그렇게 해서 사업한 사람 못 봤어 지금까지. 제품이 중요한지 알아야 사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렇게 좋아?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가 있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느껴봐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줘버리면 집에다 처박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돈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이상한 돈 투자는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한 푼이라도. 아셨죠? 초대자의 정보를 스폰서하고 사전에 상담해라.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서로 입맞추기를 해야 돼.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맞춤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모시고 온 분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 스폰서가 해줄 얘기가 없어요. 뭐 상담에 대해서 알아야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초대자 정보가 중요하다. 저 밑에 있는 1대1 미팅, 2대1 미팅은 다 먼저 시간에 말씀드리고 2대1 미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린 부분이라 넘어갑니다. 자 이제 5번째로 가면 그래도 이제 초청까지 해놓고 이제 사업 설명을 해 나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일러 법칙을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호일러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기가 설명하지 마라. 네. 아우 역시. 조사님밖에 없다. 야.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1대1 미팅 시 장황한 설명. 그러니까 1대1 미팅이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1대1 미팅이죠. 내가 다 막 하고 싶죠. 내가 다 비전 주고 사업하라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잘못 얘기했다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리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의문점을 다 풀어줄 수가 있어요? 네? 못 풀잖아. 아직 모르잖아. 애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통째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넘겨야 돼. 그 역할을. 그죠? 세미나장에 알았어 됐어. 세미나장에 무조건 모시고 아유 중요하죠.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1대1 미팅 시 장황한 설명을 하지 말고 일단은 간접적인 호일러 법칙을 이용해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관심만 불러일으키란 말이에요. 관심만. 나 진짜 요즘에 새로 어떤 사업을 만났는데 나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거 뭐 대단한 것 같아. 나도 이거 뭐 저길 몰랐는데 너무 요새 그냥 막 그냥 그 자리에 막 가고 싶고 막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 막 이런 이제 어떤 관심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사업 얘기를 하자는 얘기 아니고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에? 돈이나 좀 벌면서 그 얘기 하시면 좋지. 돈 하나도 못 버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내가 참여하게 된 동기. 이 사업에 애터미에 대해서 내가 참여된 동기 요 정도는 얘기하셔도 돼. 내가 참여하게 된 동기. 만약에 너 뭐 하냐? 사실 나 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어 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 왜 하게 됐는지 동기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 정확하게. 돈 때문에 하는 건지 뭐 아니면 무슨 뭐 누구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자기 개발이 필요해서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돈이겠죠. 근데 돈이 어떻게 절실해서 하느냐? 너 그냥 그만하면 살만한데 뭘 꼭 그런 사업을 해야 되냐? 그냥 그러다가 살다 죽으면 되지 뭐. 이 나이에 뭘 그렇게 해? 60, 70 넘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소리에 또 그냥 자극받아가지고 그냥 또 그러지 뭐. 내가 안 하고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뭐 이런 걸 또 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중심 역할을 할 사람이 그냥 거기서 무너져 버려. 그 얘기에. 그게 또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내가 참여된 동기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 설명. 본인 사용, 저거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인 사용해서 감동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품을 쓰게 하는데요. 감동적이지 않은 제품을 딴 사람이 쓸 리가 없어.
제품 얘기를 해도 똑같아. 아유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샴푸만 해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고 화장품만 해도 수천 가지 되는데 거기서 왜 니네 애터미 제품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 말이야.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하란 말이야. 특징으로 말하. 특징은 여러분들이 배운 화장품은 세종대왕상 타고 장실상 타고 최고의 그게 이제 화장품. 그게 이론으로 배운 부분이잖아. 상 탄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 화장품이 고순도 정제 기술이라는 걸 써서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원자 연구원의 고순도 정제 기술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원자 단위로 쪼개서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서 너 이렇게 뭐 잘못된 화장품 쓰면은 뾰루지가 막 튀어나오지 않냐? 얼굴 붉어지고 그게 다 잘못된 화장품을 쓰는 바람에 속에 있는 입자가 튀어나오면서 그렇게 해서 그걸 망가지는 사람도 있는데 애터미 거를 쓰게 되면 그런 증상이 나오는데 그 증상이 그 똑같은 증상이 아니라 그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인다. 예? 피부 진피증부터 우리 다 배운 상식이에요 옛날에.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특징으로 말하고요. 제품에 대한 걸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세종대왕상서부터 시작해서 누가 이 제품 썼더니 어떻게 좋아졌더라. 저도 옛날에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요거는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초창기에 저도 이제 그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방판도 약간 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팔 수도 있어서 이문을 남기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제품값도 없으니까 없을 정도로 돈이 없으니까 그 6종 세트를 하나 팔면은 그때 그 뭐 14만 8천 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뛸 때는 뭐 30만 6천에 4박스니까 30만 6 4박스니까 하나당 7만 몇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시중에 팔 때 14만 얼마에 얘기했단 말이야. 더블을 내가 남기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그 친구애한테 그 여자 친구애가 있었는데 줬더니 뭐 네 얘기라면 내가 쓰지 뭐 이렇게 돼서 썼는데 한 일주일이나 갔나 그 제품 썼는지 6종 쓰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전화 온 거야. 그래서 얘가 뭐 또 주문하려고 그러나 딴 제품 뭐 이러고 반가운 마음에 받았더니 그게 아니고 야 니네 제품 썼나 얼굴 뒤집어졌어. 뼈를 얼굴 시뻘거지고 이거 뭐야 이거 빨리 반품해줘.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휴 이게 뭐야 나 이거 믿고 사업했는데 이거 화장품이 이 정도면 나 이거 어떻게 사업하냐. 그래서 나도 사실 믿지를 못했어요. 저도 믿지를 못하고 그래도 한번 믿져야 뭐 뭐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던져봤어. 야 그러지 말고 지금 뭐 일주일 정도 썼다니까 딱 일주일만 더 써봐. 그냥 그렇더라도 좀 무식한 방법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더 망가지면 내가 지금 네가 그 30만 6천 원에 그 4박스 샀는데 내가 70몇만 원으로 더블로 물어줄게. 이렇게 장담을 해버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네가 증상이 더 나빠진다든지 개선되지 않고 계속 그 증상이면 내가 더블로 물어줄게. 이래가지고 일주일 기다렸는데 그 일주일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더라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70만 원 어떻게 물어주냐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일주일이 다 안 가고 한 5일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친구한테서. 전화 받았더니 네가 얘기해. 그래서 어쨌든 자기도 긴가민가하고 네가 물어준다고 그러고 뭐 여기 1억 보험에 들어있다니까 뭐 다 니네가 해줄 줄 알고 계속 썼다 이거야. 한 5일 됐는데 그 뾰루지 난 거라든지 붉은 증상이 가라앉으면서 얼굴에 이렇게 만져보면 알잖아요. 우리 저 기초 화장품이니까 맨질맨질해지고 이게 뽀얗게 변하더라는 거지. 5일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개선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그때 그 기분이요. 하늘에 뭐를 다 쌓은 것 같더라고. 내가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가지고 얼마나 쾌감이 큰지. 에? 아니 그거 같다고 그냥 그 친구한테 몇 번을 내가 얘기했어. 그렇게 해서 그 소비자를 계속 그 친구가 남게 되고 하는 그 바로 효과야 효과. 근데 사실 남자가 화장 써서 효과를 보고 딴 사람은 전달하기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나는 뭐 간접적인 효과로 누가 그런 상황이 비슷한 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더 시간을 내서 써보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게 맞아 떨어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효과를 얘기하는 게 상당히 전달 속도가 빨라요. 내 얼굴 보여주 여자분들 내 얼굴 보여주기 가장 중요해. 외제 화장품을 놔뒀다 그래서 그게 뭐 몇 달치가 남아서 그거 다 써보고 애터미 화장품 써볼게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겠다는 게 뭔가 우스워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써보고 어쨌든 써봐서 자기 피부가 나빠진 모습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써보지도 않고 어떻게 화장품을 하면 그거 파는 거죠. 반팔업체 파는 거예요.
풀번 해보셨지만 풀번 제품 비싼데 그걸 다 써볼 수 있어요? 안 써보고 판단 말이에요. 영업 직원들이 어떻게 다 써봐 그걸? 그러면서 판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자기는 정녕 자기는 써봤냐? 잘 안 써본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네트워크가 틀려요. 네트워크 그렇게 해서는 절대 효과가 안 나와요. 상대방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를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당 체계를 누가 물어보면 30만 점, 30만 점 되면 왜냐면 저걸 왜 얘기해야 되냐면 소비자 멤버십 구축하는 그 방법 좀 이따 설명드릴 거기도 나오는 부분인데 단순 캐시백하고 통합 캐시백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캐시백은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포인트 주는 거를 단순 캐시백 돌려준다고 하는 거고 애터미에서 주는 게 통합 캐시백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제도 중에 나와 있어요. 통합 캐시백 제도가. 근데 이거 소개죠. 내가 쓰는 거 갖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개한 사람이 쓰면 그 매출 가지고 돈이 나오고 우리 애터미 구조란 말이에요. 그 통합 캐시백 제도를 얘기를 해주면서 그 정도에서 30만 점이 넘으면 너 그 5만 몇천 원 들어와. 요 얘기 정도만 해주면 되고 나머지 그 위로 올라가는 거. 이제 뭐 몇백만 원, 몇천만씩 들어 이런 거 해주면 안 돼. 그건 나중에 스폰서한테 보상 플랜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죠. 부탁을 해야죠. 그래서 역시나 수당 측에도 그렇게 끌어가는 게 좋다.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거는 저런 거. 회사에 대한 소개 같은 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 회사가 어떻게 잘 나가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우리 전사님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 제품에 대한 세종대왕상도 좋지만 회사가 이 정도 100억씩 기부한 얘기라든지 캄보디아에 학교 병원을 설립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다든지 말이죠. 이런 거 많이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회사 경영정신, 비전, 오너 마인드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가 갖고 있는 비전 얘기해서 나 이렇게 이제 애터미 사업 시작했으니까 아마도 올 연말까지 이제 올해 이제 지금 내일이면 이제 새해잖아요. 그러면 나 올 연말까지 내가 못 벌어도 내가 200 이상은 될 것 같아. 못 벌어도 500은 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각오가 돼 있는 눈빛을 좀 보여주고 그것도 부끄럽고 혹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의 의지 섞인 음성이라든지 눈빛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달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비전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떳떳하게. 아셨죠? 예. 자, 6번째 넘어갑니다. 네, 후속 조치죠. 근데 이게요, 후속 조치가요, 사업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리크루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굴 회원가입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소비자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회원가입 시키면 그 사람 제품 씁니까? 회원가입을 100명, 200명씩 해보는데 매출은 안 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원가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단품이라도 하나 줘보고 그래서 그 단품을 써보고 다른 제품을 또 아울러서 신청할 수 있고 주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맨투맨으로 하셔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인터넷에서 쫙 뿌리고 쫙 뿌리고 그 전화 올 때 기다리고 앉아 이런 영업은요 애터미에서 통하지 않아요. 효과가 없어요. 해봤다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숫자가 몇 개 안 될 것 같지만 그게 많아지면요 하루 이틀 사업하고 맙니까? 예를 들어 365일이라고 치면 이틀에 한 사람만 해도 몇 명이에요? 15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비자는 어딜 가도 하루에 4-5명씩 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많은데 또 그런 사람 중에 그 있잖아요. 회원가입 해달라면 안 해주는 사람들. 그럼 그냥 제품만 쓰라 그러세요. 회원가입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긴하게 다 쓸 때가 있다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지만 요긴하게 쓸 때가 많아. 회원가입 안 해주는 사람들. 다만 뭐는 해야 돼? 제품을 쓰게 만들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걸 제대로 하셔야 돼. 제품 쓰게 하는 거는 하셔야 돼.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 후속 조치가 왜 필요하냐? 이왕에 회원가입돼 있고 또 이거는 지금 애터미스쿨은 사업자 저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내 사람으로 만드느냐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팔로우업이라고 해가지고 저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사람을 일단 사업을 알아보려고 온 사람들 제가 사업 설명을 하든 여러분들 해주시든 해서 다시 이틀 안에
다시 이 미팅에 또 초대를 해서 다시 참여시키는 게 중요해. 반복적으로. 그래서 네 사람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나의 애터미에 젖을 정도까지 만들어야 여러분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막 이게 좀 어깨도 막 올라가 그럽니다. 아 이제 나도 사업하겠구나. 예? 그 결정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네 사람을 진중한 네 사람을 만드느냐. 이 작업이 필요한 거지. 회원가입 시키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제품 쓰는 것도 그렇고 사업이라면 더더욱 더 그렇죠. 제대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네 사람을 만드느냐. 저런 과정 통하시면 돼. 홈페이지 자료 동영상 우리 홈페이지도 자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도 보게 하고 그래서 이틀 안에 다시 만나서 확인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시청 권하고 요 작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사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네 사람에 드리는 작업의 과정이에요. 저걸 우습게 하고 안 하시면 여러분 멤버로 들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아셨죠? 근데 팔로우 들으죠. 끝까지 챙긴단 말이에요. 소비자도 끝까지 챙겨야 돼. 소비자도. 왜? 소비자는 놔두면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었죠.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기 여기로 어떻게 회원가입을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자기 무슨 뭐 사촌 뭐 누가 한다든지 친구가 한다든지 그러죠. 그걸로 쏙 넘어가요. 소비자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왕에 소비자가 됐으면요. 우리 회사 프로모션 있을 때 하나씩 더 나올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는 약간의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뭐 치약 하나 더 주는 어떤 그런 경우도 가끔 뭐 매번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니고 가끔 요 사람은 완전한 왕소비자 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치약도 하나 더 물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투자 비용이에요. 그래서라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게 중요한데 소비자는 소비자지만 사업자는 저 팔로우 스루 때문에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사업자 사업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너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완전히 나 이제 보유 사업할게. 제대로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챙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처음에 이제 사업을 알아보러 와서 긍정적인 어떤 느낌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대상으로는 최단 일주일은 같이 하셔야 돼. 그 일주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최소한 이틀에 한 번꼴씩은 만나야 되고요. 그럼 일주일에 3번이네요. 매일 만나면 더 좋고요. 네? 그래서도 그 사람을 완벽하게 내 멤버로 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왕에 나오기 힘드니까 한 사람 나오기가. 네? 그 다음에 사업자감인지 단순 소비자감인지 향후 그 사업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 여러분들 결정하고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스폰서하고 상담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시간 낭비를 줄이는 길이에요. 잘못 사람을 선택해서요. 그 사람한테 막 시간이고 정열이고 뺏겼는데 어느 순간에 나 사업 안 할래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 그동안에 든 투자가 너무 아까운 거야. 뭐 커피값 얼마 들고 점심비용 얼마 돈 몇 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황폐해져요. 나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거 왜 안 한다 그러지 도대체? 그죠? 그럴 수 있잖아 왜? 그렇죠. 그럼 내가 마음이 막 그냥 좀 피폐해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대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돼. 집중을. 후원하는 방법. 스폰서 상당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누가 한 사람 제대로 나오게 되면. 자 넘어가죠 이제 후속 조치. 이거 뭐 들을 말씀이 많은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7번째가 이제 성공의 8단계 중에 7번째거든요. 그러면 후속 조치까지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상담이 필요한 거야. 내가 저 상담 때문에 상담 안 하고 난 도대체가 이 사업을 통해서요 상담 안 하고 사업 성공해 보겠다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은 절대 성공 못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가 있는 현재 위치까지밖에 몰라요. 애초에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애초에 사업을 진중하게 사업을 하려면 늘 상위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피드백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 방식대로 하면 괜찮은 겁니까? 이러면 사업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이거 자꾸 피드백을 받아봐야죠.
스폰서하고 진솔한 상담이 필요하다. 수시로 상담을 여러분들이 청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스폰서가 해주길 바라는데 스폰서가 하면은 괜히 이상하잖아. 감시하는 것 같고 말이죠. 괜히 무슨 뭐 이게 부담 주는 것. 그래서 오히려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자기가 성공하려면 자기가 아쉬운 게 있으면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초보 사업자는 명단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계보도로 하는 거예요. 저 의미가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금 다 계보도가 있어요? 다 있죠? 지금 우리 전사님하고 강사님은 누가 위에요? 전사님 위에요? 네. 강사님 그 밑이에요? 네. 그럼 강사님 밑에는 지금 저쪽이 당진이 있는 거죠? 당진 라인이 밑이죠? 없어요. 아니요. 그럼 어디야? 당진이 저거지 밑에 사람이지 이 사람이 위에요. 그 내가 밑이라고 하는데 왜 아니라 그래 또? 잘못 들었어. 졸리시구나. 거꾸로 들었어. 네? 거꾸로. 들었어. 제가 아니 당진 분은 제가 제 라인이 없는데. 제발 좀.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죠. 난 몰라. 네.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됐고 어쨌든 강사님도 한쪽에 이렇게 사업자가 있는 건 아신다는 거죠? 보존호는 알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 그럼 당진이가 됐든 부산이 됐든 어쨌든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무슨 비밀을 얘기 그럴 필요 없어요. 비밀 없어요. 자 우리 여기 김혜순 사님도 마찬가지고 밑에 누가 있단 말이야. 한쪽은 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정사님 빼놓고 그러면 이렇게 위에 있으면요.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의 한 줄기는 누군가가 위에 스폰서가 잡든 누가 잡든 그걸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상당히 유리한 위치라는 걸 아셔야지. 그렇다고 이쪽에 하지 내가 첫날 얘기했던 게 그 의미예요. 양쪽을 두 줄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 세력이 있어서 나는 여기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제가 분하죠. 나중에 직급 갈 때 문제 생긴다고 했죠. 예. 아, 당신 직급 받는데 내가 뭐 당신 내 스폰서야?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당신 팀장 간다고? 나 판매사 유지 안 해. 죽을 때까지 팀장 못 간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한쪽 라인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안 해버리고 이쪽만 하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커지면 다시 일로 돌아와서 여기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라인이 지금 어쨌든 간에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2026년도 연말까지 한번 푹 참아갈 수 있어요 라고 내가 감히 얘기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아예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쪽이 계속 커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쪽이. 그러면 이 한쪽에 반대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반대쪽 그걸 못하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분들을 보면 답답해서 내가 저 사람이 왜 여기 붙어있지? 저렇게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 왜 사업을 안 하지? 제대로 안 하지? 빨리 이 없는 쪽에 사람을 들일 생각을 왜 안 하지?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조금만 하면 남들이 100%를 다 해야 되는데 자기는 50%만 하면 되는 어떤 초기에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도 그 50%를 안 해. 그럼 이 사업에 비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자리에 모여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인데 막 서로 속이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다 드러내놓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사님 같은 여기 옆에 우리 정사님 계시다. 집중적으로 정사님 후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란 말이야. 우리도 같이 돕지만 집중적으로 후원하셔야 된단 말이야. 이 한쪽이 커져서 더 커져. 저쪽보다. 지금 있는 사업자들 있는 쪽보다. 그때 가서 있는 쪽을 도와주시란 말이야. 지금 안 도와주셔도 돼. 네? 뭔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 정도까지 이해가 되고 넘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사업 속도가 날 텐데 그냥 앞에서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부담되니까 그냥 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여기에 제가 제가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속마음을 이렇게 껴들고 말. 아니 내가 여기 올 이유가 없다니까. 내가 못 따라 시간 뺏기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그분들한테 사업을 잘 해 나갈 수 있게 가르쳐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유리한 위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모르면 양쪽을 대야 되는데 얼마나 이거 답답해. 아우 양쪽 다 해야 된다. 사람 많이 없고 참 미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언제 깨우쳐가지고 그 큰 비전을 줘가지고 욕심을 나게 만들고 좀 돈 벌어볼 생각을 하고 여기 돈 벌어볼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서로 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정신 자세가 안 됐으면 저 부르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서로 다 시간 뺏기는 거야. 제대로 안 하는데 내가 여기 올 필요 없잖아요.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저기 결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존 사업자는 계보, 그래서 여러분들 다 계보도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오는데 계보들을 보면 다 보여요. 계보도 볼 줄도 모르면 나중에 또 얘기하세요. 계보도 보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다 보여드릴게요. 이걸 큰 화면으로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 나중에. 자, 그다음에 행동에 대한 피드백으로 점검받는 상담을 해야 된다. 자꾸 자기를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면 안 돼. 자기를 터치해달라고 졸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 자기가 성장하잖아. 왜 자꾸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서 한마디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난 좀 모른 척했으면 좋겠네. 그럼 뭐 자기는 그 사람은 누가 키워줄 건데. 키워줄 사람이 없잖아. 자기 스스로 크면 스스로 안 큰다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좀 그 뭐 표현이 좀 거친지 몰라도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사업의 맥만 제대로 알고 가면요. 빠를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이상하게 잘못 받아들인 사람은 오래 걸린다, 뭐 몇 년 걸려도 판매사가 안 된다, 200만 원 벌기 쉽지 않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그걸 깨우쳐 봐봐. 나 빨리 해야겠다 그거를. 그런 순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니까. 자, 그다음에 초청 대상자의 프로필과 초청하는 방법 등을 상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2대1 미팅이나 이때 다 말씀드린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형제 라인과 상담 근무. 저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뭐 형제 라인이 뭔지 몰라요. 맞아요. 뭐 크로스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네트워크 좀 접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자기 라인하고 상관이 없어. 옆에 있는 줄기야 옆에. 내 스폰서 옆에 있는 줄기. 그럼 나하고 상관없잖아. 뭔 상에서 나하고 이쪽이. 그죠? 나는 이쪽만 하면 되는데. 이쪽에 그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이쪽에 형제 크로스 라인이라 그러죠. 형제 라인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형제 라인하고 사업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 형제 라인하고, 응? 예를 들어 우리 김정수 사장 같으면 저쪽에 강보미 라인하고 상담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하고 뭐 사업 어떻게 해야 잘 돼요? 이런 많이 그런 상담한다 그러고 바보가 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형제 라인하고 상담 근무이다. 네. 그다음에 상위 스폰서의 다양한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어쨌든 스폰서는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뭐 50번 100번 하고 뭐 5일 조밀하게 뭐 몇 개월 차이 안 나고 이런 사람은 스폰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을 어느 정도 진중하게 해서 수입도 되고 기간도 어느 정도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서 그 경험이 많다 그러면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많은 걸 얻어가죠. 상담 없이 마이웨이식 사업 활동은 중도 포기의 원인입니다. 가장 많이 포기하는 저 기준이 저거예요. 많이 포기하는 기준이 저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보는 거야. 마이웨이라고 그러죠. 우리. 자기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냥. 그게 검증된 방법도 아닌데 그냥 자기 멋대로 한 거죠. 근데 안 된다고. 돈 안 되네? 사업 안 되네? 이러고 포기해버려. 누구 원목을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많은 거죠. 종종 밑에서 두 번째. 네네. 종종 사업 차이가 안 나는 파트너와 같이 그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네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목표와 사업 진행을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개진을 한다. 이제 사업 진행하는 어떤 과정들, 내용들 어떻게 뭐 새로 한 사람 가입시켰는데요. 이 사람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걸 자꾸 스폰서하고 상담하면서 그걸 또 목표에 맞춰서 어느 순간 되면요. 여러분들이 시점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또 여러분의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말씀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연적인 매출로 250이 만들 때까지 기다린다? 아마 제가 보기에 내년 이맘때, 후년 이맘때 돼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2년을 써볼 거야, 2년이 짧은 시간 아닌데? 근데 제가 하려는 방법대로 하시게 되면
6개월 정도는 갈 수가 있어. 6개월 이전에 한 3, 4개월 정도 됐을 때 도전을 할 수가 있어. 판매사에. 이렇게 가셔야 돼. 무리수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거를 배우셔야 돼. 그거는 또 누구한테나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따라올 생각이 있고 제대로 우리 팀워크로 갈 생각이 있고 그 이상 판매에서 또 팀장 올라가는 거, 팀장에서 국장 올라가는 그런 어떤 흐름을 나하고 같이 할 사람인가를 봐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 동참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소비자 구축하세요.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뭐 250만 원 될 때까지는 뭐 나오면 그때 가서 가세요. 제가 보기에 아마 3년, 4, 5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판매사 가려면. 그 방법을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그건 대상이 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부분이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인데 복제 부분이죠. 복제는 이제 뭐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한 거를 그대로 누구한테 복제시켜? 내가 추진한 사람 중에 사업을 할 사람 있잖아. 파트너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내가 행동에 옮겼던 부분을 그대로 그 사람이 깨닫고 배우고 행동에 옮기게끔 하는 역할을 복제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디플리케이션. 카피가 아니고 우리 정사님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문자 안 쓸게요. 어쨌든 디플리케이션이라는 의미가 그런 말이에요. 그대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베끼는 게 아니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처럼 한다는 거예요. 에? 똑같이 한다는 거죠. 저기 써 있잖아. 저 노란 글씨. 저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귀로 듣는 걸 행동에 옮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걸 복제한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인지 저거 상당히 깊은 얘기예요. 스폰서라는 사람이 자기는 전혀 행동 하나도 안 하고 요거 입만 나불나불 살아가지고 요 입으로 다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 만나러 다니지도 않고 제품 전달도 안 해보면서 뭐 새로운 사람한테 그냥 제품 전달 해봐. 에? 사업자 뭐 만들어봐. 이러고 있어. 자기 하나도 안 하면서. 그거 복제 되겠어요? 기본이 기본. 저게. 그러니까 파트너들은 그거 다 보고 있잖아. 파트너들이. 그 저게 무서운 게 위에 스폰서가 잘못된 길로 안내하면 파트너들이 잘못 기는 길을 또 따라합니다. 저 위에 스폰서는 그걸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라인 자체가 이상해지는 라인들도 봤어요. 응? 뭐 60이 넘으셔서 다들 이제 조시를 물려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스폰서는 파트너의 거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예요. 복제를 하는 거를 파트너의 거울이다 생각해요. Attitude is everything. 모든 건 자세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렇게 오면요, 정말 걔네들은 돈 된다 그러면요 눈에 막 불똥 튑니다. 어떤 한 얘기라도 저 사람이 오래 했고 사업을 한 사람이라 저 사람 얘기 하나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자기 거로 받아들이려고 상당히 애들을 쓰는데 조금 이제 연세 드신 분은 그게 좀 떨어져.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신체적인 어떤 특징이 그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안 되면 또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끝낼게요. 한번 다음 한번 넘겨보시죠. 이제 요 8개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8개 중에서 내가 모자란 부분이 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모자라 그 상담내가 모자란가? 아니면 사업 설명을 드렸나? 아니면 후원 활동을 제대로 안 했나? 사람은 드렸는데 그 사람 도와주는 후원 역할을 안 했어? 이런 걸 다 따져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성공의 8단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것도 깊이 있게 하려면 좀 더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성공의 8단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요. 지금 몇 시입니까? 저 시계 맞아요. 봉장이 저기 있구나. 네. 한 10분 쉬었다 하죠. 조심분이 너무 많아서 좀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1시간 했으니까 30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끝내죠. 아니 저도 돼요. 왜냐면 통신이 일상이에요. 이게 조는 게 아니라 일상이에요. 일상. 다 들어요. 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나 그걸 몰랐네.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아유 전사님 다 들으셨어? 네, 다 알아요. 중간에 다 알잖아요. 얘기를. 제가 뭐라 그랬는데. 다 들어요. 그거 다 알죠. 이거도 다 알아요. 나 우리 사장님 오늘 안 주셨어. 네. 사장님 안 주셨어. 네. 김윤사님.
그만 안 들었어. 어? 아니 그때 또 그 저런 거 다이아몬드 가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해지는데 11시까지 그러니까. 어제 11시까지 센터에 있었고 아, 그리고 집에 와서 자니까 2시 되더라고요. 2시 이제 정리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4시에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이제 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가 좋은 환경이네. 사방이 다 묶여 있어가지고. 네. 환기는 안 시고 환기되는 거 있나요? 아, 여기 막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은 이거 어지러울 텐데. 차라리 여기에 보니까 차가 막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종종 열어놔야 돼. 왜냐면 그래서 환기가 돼야. 괜찮아요. 여기 보니까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여기에서 응. 탄소가 생긴다고요. 응? 이산화탄소가 우리 사람을 들어 생긴다고. 다 그런 거죠. 저 보기 싫으면 그만 올까요? 오늘만 오고. 왜 어떠세요? 저한테 그러세요? 저한테 그러세요? 전 잘 몰라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우리 저 사람한테 얘기해. 저 보기 싫으면 그만 올까요? 아유 척빙한 분이 계시니까 그분 네.